아버지를 받아들이는 순간 그는 이미 패배한 거였는데요. 진태석은 그 사실을 끝까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차정원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목소리가 용서가 아니라 처형을 준비하는 신호라는 걸요. 진태석은 요즘 집안의 공기가 나쁘지 않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혜라는 같은 공간에 머물렀고 차정원은 눈을 피하지 않았고 주하늘은 조용했습니다. 그 조용함이 얼마나 위험한 징조인지 진태석만 모르고 있었죠.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는 사실을 그는 늘 증명해 왔습니다. 정원이 요즘 표정이 부드러워졌더라. 진태석은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렇게 말했는데요. 그 말에 한혜라는 짧게 웃었습니다. 웃음이었지만 온기가 없었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동의는 아니었습니다. 차정원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천천히 물을 마셨습니다. 타이밍을 계산하는 버릇은 여전했죠. 언제 고개를 들지, 언제 눈을 마주칠지, 언제 미소를 지을지. 연기는 이렇게 디테일해서 완성된다는 걸 차정원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도망치지 않으려고요. 차정원이 그렇게 말했을 때 진태석은 안도했습니다. 이 집안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 같았거든요. 딸은 아버지를 받아들이고 아내는 곁에 있고 회사는 여전히 자신의 이름으로 움직이는 듯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그 순간 진짜로 제자리를 찾은 건 전쟁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차정원은 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불을 켜지 않은 채 창밖의 불빛만 바라보며 숨을 고르고 있었죠. 낮에 웃고 고개를 끄덕이고 감사하다는 말을 할수록 밤은 길어졌습니다. 손바닥에는 손톱 자국이 남았고 숨은 얕아졌습니다. 그래도 차정원은 스스로에게 말했는데요. 조금만 더. 이 연극은 끝이 있다고, 끝은 반드시 내가 정한다고. 주하늘은 그런 차정원을 가장 먼저 알아봤습니다. 그는 늘 한 발 뒤에서 사람을 읽는 사람이었고 말보다 호흡을 믿는 사람이었죠. 괜찮지 않잖아. 차정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괜찮은 척은 할 수 있어. 그 대답이 얼마나 위험한지 주하늘은 알았습니다. 괜찮은 척을 시작하는 순간 사람은 가장 깊은 곳에서 무너지기 시작하니까요. 주하늘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공격할 때 한 방에 끝내야 한다는 말을 스스로에게 되뇌면서요. 한혜라는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 복수는 울부짖는 분노가 아니라 구조였습니다. 어디서 흔들릴지, 누가 먼저 배신할지, 마지막에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모든 것은 순서였고 순서는 곧 승부였습니다. 진태석은 아직도 자기가 중심이라고 믿어. 한혜라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차정원은 고개를 끄덕였고 주하늘은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렸습니다. 각자의 역할이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차정원은 미끼였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안전해 보이는 얼굴로. 주하늘은 통로였습니다. 정보와 사람과 타이밍을 연결하는 숨은 축. 한혜라는 설계자였습니다. 시작도 끝도 속도도 방향도 그녀의 손에 있었습니다. 그 무렵 공난숙은 처음으로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공포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검찰 조사는 생각보다 집요했고 바지 사장이라는 이름으로 묶어둔 사람들이 하나둘 흔들리고 있었죠. 명령은 여전히 날카로웠지만 목소리에는 여유가 없었습니다. 전국에 있는 내 바지 사장들 다 모아. 공난숙은 그렇게 말했지만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입단속은 시간을 벌 뿐 출구는 아니라는 걸요. 그때 한혜라의 말이 귓가를 찔렀습니다. 입단속으로 되겠어? 그 질문은 비웃음도 도발도 아니었습니다. 사실이었죠. 공난숙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인정하지 않아도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진태석은 결국 칼을 꺼냈습니다. 언론, 과거, 가족사. 차정원이 가장 아파할 지점을 정확히 찔렀죠. 기사는 빠르게 퍼졌습니다. 제목은 자극적이었고 문장은 단정적이었고 맥락은 의도적으로 비틀려 있었습니다. 진태석은 그게 효과적일 거라고 믿었습니다. 과거는 언제나 현재를 잠식하니까요. 차정원은 기사를 보고도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분노도 눈물도 없었죠. 그 침묵이 오히려 더 위험했습니다. 주하늘은 이를 악물었고 한혜라는 차분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움직일 수 있어. 그 말의 의미를 두 사람은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진태석이 먼저 선을 넘었다는 뜻이었거든요. 차정원은 다시 진태석을 마주했습니다. 더 다정해졌고
더 조심스러워졌고 더 순해 보였습니다. 진태석은 그 변화를 성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자신이 만든 결과라고 믿었죠. 아버지,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그 말이 걱정인지 확인인지 진태석은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분을 하지 못하는 순간 이미 늦었습니다. 보고는 늦어졌고 사람들은 눈을 피했고 결정은 미뤄졌습니다. 진태석은 이상함을 느꼈지만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잠깐의 소란일 뿐. 그가 늘 써먹던 자기 암시였죠. 하지만 어느 밤 비서실장의 말 한마디가 공기를 바꿨습니다. 검찰에서 회장님 이름을 직접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진태석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처음으로 이 판이 자신 뜻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는 차정원을 불러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아빠는 다 알아. 차정원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워서 더 위험한 미소였습니다. 아버지는 늘 다 아신다면서요. 그 대화는 짧았고 침묵은 길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사냥꾼의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다시 모였습니다. 차정원은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돌아갈 수 없어요. 주하늘은 고개를 끄덕였고 한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진태석은 아직도 가족을 믿어. 그게 마지막 약점이야. 차정원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그 가족이 될게요. 진태석은 불안하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는 여전히 태연한 얼굴로 회의실에 앉아 있었고 여전히 단정한 목소리로 결정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메모를 했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회의실 문이 닫히는 순간마다 공기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는데요. 보고서가 늦게 올라왔고 질문이 줄었고 확인해 보겠습니다라는 말이 늘어났습니다. 진태석은 그 미묘한 변화를 느꼈지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조직이 커지면 그럴 수도 있지. 그게 첫 번째 오판이었습니다. 공난숙은 밤마다 숫자를 다시 계산했습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돈은 여전히 있었고 흘러들어올 길도 남아 있었죠. 문제는 시간이었습니다. 검찰은 시간을 줄여가고 있었고 공난숙에게 선택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바지 사장 하나가 불었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공난숙은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조용해졌죠. 이럴 때 가장 위험한 사람이라는 걸 주변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보고를 받은 공난숙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죠. 정리해. 그 명령은 잔인했지만 익숙했습니다. 공난숙에게 사람은 언제나 숫자였고 숫자는 정리 대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정리한다고 끝나지 않는다는 걸 공난숙 자신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난숙은 결국 전화를 들었습니다. 받는 사람은 진태석이었습니다. 우리 아직 같은 편이지? 진태석은 잠시 웃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공 회장, 이 판에서 같은 편이라는 게 아직 남아있나? 그 말이 공난숙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이 사람은 이미 선을 긋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보호할 생각이 없다는 걸 공난숙은 직감했죠. 전화를 끊고 나서 공난숙은 처음으로 다른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한해라. 공난숙이 찾아왔을 때 한해라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올 걸 알고 있었거든요. 무릎을 꿇으라면 꿇을 수 있어. 한해라의 말에 공난숙은 웃었습니다. 웃음이었지만 예전 같은 여유는 없었죠. 내 무릎값어치 할 수 있나? 한해라는 잠시 공난숙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지금 당신을 살려줄 사람 나밖에 없어. 그 말은 협박도 제안도 아니었습니다. 사실이었죠. 공난숙은 그 사실을 인정하는 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 한해라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진태석을 버려. 그 순간 공난숙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버리는 건 익숙했지만 진태석을 버리는 건 계산이 복잡했거든요. 주하늘은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대놓고 만나는 대신 우연처럼 보이게. 사람은 늘 우연을 믿으니까요. 주 부회장님이시죠. 검사의 첫마디에 주하늘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부회장이라는 호칭은 부담스럽네요.
그 대화는 가볍게 시작됐지만 내용은 무거웠습니다. 주하늘은 말하지 않아야 할 것과 말해도 되는 것을 정확히 구분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많이 말하지도 않았고 너무 적게 말하지도 않았죠. 우린 사실을 원합니다. 검사의 말에 주하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검사는 이 사람이 적이 아니라는 걸 느꼈고 주하늘은 자신이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차정원은 더 다정해졌습니다. 진태석의 스케줄을 챙겼고 식사를 권했고 건강을 걱정하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 다정함이 진태석을 방심하게 만들었죠. 정원아, 내가 이렇게 곁에 있으니까 든든하다. 차정원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니까요. 그 말에 진태석은 완전히 안심했습니다. 차정원이 이제는 자신을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아니 배신할 수 없을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차정원은 그날 밤 한혜라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거의 다 믿어요. 한혜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럼 다음 단계야. 진태석은 내부에서 이상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자금 흐름 하나가 예상과 다르게 움직이고 있었죠. 이건 왜 이렇게 됐지? 비서실장은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실무진 판단이었습니다. 그 대답에 진태석은 짜증을 냈지만 깊게 파고들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자신이 통제하고 있다는 착각 속에 있었거든요. 그 사이 주하늘은 조용히 자리를 옮기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바꾸고 결제선을 조정하고 책임의 위치를 조금씩 바꾸고 있었죠.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되돌릴 수 없게요. 언론에 또 다른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번엔 차정원이 아니라 진태석의 측근이었습니다. 이건 누가 흘린 거야? 진태석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 질문에는 분노보다 당혹이 담겨 있었죠. 차정원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내부가 좀 복잡한 것 같아요. 그 말이 불씨였습니다. 진태석은 처음으로 내부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그 의심은 곧 고립으로 이어졌습니다. 공난숙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진태석이 아니라 한혜라 쪽에 서기로. 내가 가진 걸 어디까지 쓰면 되지? 한혜라는 짧게 말했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그 말에 공난숙은 웃었습니다. 필요한 만큼이라는 말이 얼마나 잔인한 의미인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진태석은 그날 밤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모두가 자신을 바라보는데 아무도 말을 하지 않는 꿈이었죠. 아침에 눈을 뜬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미 판이 뒤집혔고 자신은 중심이 아니라 표적이 되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차정원은 창문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어요. 그 말은 결심이었고 선언이었습니다. 진태석은 그날 아침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이 적힌 신문을 제대로 읽지 못했습니다. 활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문장이 머릿속에서 이어지지 않았거든요. 평소라면 짜증부터 냈을 상황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손이 먼저 떨렸습니다. 설마. 그 생각이 떠오른 순간 진태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마라는 단어는 늘 약자의 변명이라고 생각해왔으니까요. 자신은 설마에 기대지 않는 사람이었고 늘 대비하는 쪽이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대비란 적이 어디서 오는지 알 때 가능한 거였죠. 공난숙은 기자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를 앞세우지도 않았고 성명을 내지도 않았죠. 그 대신 아주 조용히 숫자부터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계좌 하나를 닫고 법인을 하나 정리하고 바지사장 한 명을 해외로 빼돌렸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완벽한 정리였을 텐데요. 이번엔 달랐습니다. 공 회장님, 이건 이미 늦었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공난숙은 눈을 들었습니다. 언제부터? 처음 입단속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을 때부터요. 그 말이 의미하는 바를 공난숙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미 게임은 시작됐다는 뜻이었죠. 주하늘은 검찰청 계단을 내려오며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숨에는 두려움보다 결심이 더 많이 담겨 있었는데요. 이제는 돌아갈 수 없어. 주하늘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한 선택이 공난숙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도 있고 진태석에게 결정타가 될 수도 있다는 걸요. 검사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확실합니까? 주하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직접 본 겁니다. 그 대답은 증언이었고 동시에 선언이었습니다. 이제 주하늘은 더 이상 중간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한혜라는 창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유리 너머로 보이는 풍경은 여전히 평온했는데요. 그 평온함이 얼마나 허상인지 그녀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끝이 보이네. 차정원이 다가와 섰습니다. 무서워요? 한혜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오래 기다렸거든. 그 말에는 후회도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한혜라는 이미 수십 번 이 순간을 상상했고 수십 번 마음속에서 진태석을 무너뜨려 봤으니까요. 회의실에 앉은 진태석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이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의견이 지나치게 정제돼 있었죠. 다들 왜 이렇게 조용해? 그 질문에 아무도 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진태석에게는 가장 큰 경고였습니다. 회장님, 비서실장이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검찰에서 정식 소환을 검토 중입니다. 그 말이 떨어진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진태석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흔한 위기가 아니라는 걸. 그리고 누군가 안에서 문을 잠갔다는 것을요. 차정원은 진태석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엔 미소도 다정한 말도 없었습니다. 아버지. 그 한마디에 진태석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 그만하셔도 돼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진태석은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뭘 그만해? 차정원은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저한테 아버지인 척하는 거요. 그 순간 진태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차정원의 눈빛이 더 이상 예전의 눈빛이 아니었거든요. 내가 날 배신했어? 차정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전 처음부터 이길 생각이었어요. 진태석은 그제야 모든 퍼즐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공난숙의 태도 변화, 주하늘의 침묵, 한혜라의 냉정함, 그리고 차정원의 연기. 한혜라가 시켰어? 차정원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거든요. 정원아, 넌 내 딸이야. 진태석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그 말이 마지막 카드라는 걸 그 스스로도 알고 있었죠. 차정원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날 밤 뉴스가 터졌습니다. 공난숙 관련 자금 흐름, 진태석 측근 연루 정황, 그리고 내부 증언. 진태석은 화면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한 단어만 맴돌았죠. 가족. 그 단어가 자신을 지켜줄 거라고 믿었는데요. 결국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차정원주 하늘한혜라는 다시 모였습니다. 이번엔 긴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이제 끝인가요? 차정원의 질문에 한혜라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이제 진짜 시작이야. 주하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망칠 수 없게 만들었어요. 차정원은 숨을 고르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제가 마무리할게요. 그 말이 의미하는 바를 세 사람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진태석이 모든 걸 잃는 장면을 직접 보게 하는 일뿐이었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었을 때 진태석은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이 자리가 더 이상 자신의 자리가 아니라는 걸요. 의자에 앉은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그건 존중이 아니라 거리였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는다는 건 이미 마음이 떠났다는 뜻이니까요. 다들 왜 이렇게 굳어 있어? 진태석의 말에 아무도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한 명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회장님, 오늘은 논의보다 전달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진태석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전달. 그건 더 이상 결정권자가 아니라는 뜻이었거든요. 진태석은 마지막으로 차정원을 찾았습니다. 이제는 연기도 계산도 없었습니다. 정원아. 그 목소리는 더 이상 권력이 아니었고 그저 늙은 남자의 호소였죠. 내가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다. 차정원은 가만히 서서 진태석을 바라봤습니다. 연민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겪었으니까요. 그래도 넌 내 딸이잖아. 그 말이 마지막 카드였습니다. 진태석이 끝까지 붙잡고 있던 가족이라는 이름의 방패. 차정원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죠. 맞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진태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딸이라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차정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라면 처음부터 이러면 안 되는 거였죠. 차정원은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았다. 대신 아버지로부터 자유로워졌다. 그리고 그 선택이 이 이야기의 유일한 해방이었습니다.
그녀의 복수가 성공할지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